안녕하십니까. 그동안 4대 고대 문명사에서 석가모니 공자님께서 출생하시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멋있는 영웅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전까지 10화의 이야기로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이젠 두 번째 장에서는 동서양 역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로마와 중국의 통일, 분열, 그 과정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조심스럽고 두려웠으나 이미 오프라인에서 소설을 쓴 동서양서를 저수하는 홍보한 자료와 역사 해석의 안목과 전문적인 도움으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튜버로서 또 유튜브 채널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의 관심과 반응은 갈수록 뜨거워졌으며 열렬히 성원하여 이제 자신감과 힘을 얻게 된 것을 두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중에 화제를 일으키는 유명 인사나 요즘 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강이나 음식 등과는 비교할 수 없으나 나름대로 적극적인 관심층을 확보하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 미국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성원을 보내는 최씨 일가, 광화문의 하얀 당나귀 그룹, 40년의 우정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성총의 멤버들, 서초동, 코롱 동료들, 핸드폰의 카톡방 친구들의 열렬한 성원은 자주 듣던 팬클럽 수준입니다. 이노마 등등 친구들, 정대사를 비롯한 고교 후배들, 김실, 김민영을 대표로 한 친인척들은 당연한 지원 세력입니다. 청중들의 관심은 새 이야기가 출시될 때마다 보내주신 적지 않은 댓글들과 카톡방의 격려 문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됐습니다. 첫째, 내용이 재밌다. 둘째, 아주 쉽게 풀이된 역사 내용이다. 셋째, 동서양 역사를 잘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역사의 뒷이야기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Doing great.
먼저 8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알렉산드로스 원정의 이야기에서 주된 상대국인 당시 페르시아는 해위급이고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군대는 미들급 정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 이수스 전투 당시에 병력수 3대1 이상으로 분리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군은 지휘관이 앞장선 정예 기병으로 다리우스 3세를 직선거리로 추격하고 적의 작전을 몰랐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얼마나 급했든지 도망하였습니다. 가족도 두고 황제의 가족 어머니 황후 2명의 공주, 너무나 아름다웠던 황후는 1년 후에는 사살한 것 이외에는 알렉산드로스는 이들을 잘 보호하였답니다. BC 330년에 가우카멜라 전투의 리턴 매치에서도 이 전투작전은 다시 효과를 보아 이번에도 다리우스 3세는 주력난을 놓아 차후에 그의 부하에게 죽음을 당하여 페르시아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헤파이스티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로스의 동갑내기로 말 그대로 중마고로서 치열한 전쟁 놀이로 우정과 전투 능력을 키웠던 친구 중의 친구로 알렉산더의 경호대장으로 평생을 옆에서 지키다가 알렉산더보다 1년 먼저 BC 324년에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당시 성인의 보통 키 152cm였는데 그 친구는 180cm에 가까워서 전투 시에도 그를 대왕으로 보고 공격하였는데 전투 능력이 출중한 그는 오히려 이를 물리치고 알렉산드로스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포로가 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의 어머니가 그를 대왕으로 오인하고 절을 하자 알렉산드로스는 괜찮아요, 그도 알렉산드로스니까 하였다고 합니다. 차후 페르시아의 2사람의 공주 중 큰 공주는 알렉산드로스가, 작은 공주는 헤파이스테온에게 결혼하게 했습니다. 너무도 가까웠던 2사람을 동성애 관계라고 오인받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한 알렉산드로스는 일주일을 둔불철하였다고 하며 그를 치료했던 의원을 사형시켰는데 그가 나라의 대표적인 명의로서 1년 후 알렉산드로스 자신이 열병에 걸려 죽을 때 명의가 없어서 자신이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술을 엄청 좋아해서 전투 참모들과 큰 술자리를 벌여 큰 실수로 페르시아의 수도 페리포리스를 취중에 불태웠습니다. 옆에 미인의 무릎을 베고 어찌할까요 하자 불태워 하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대단한 문화재의 손실이었습니다. 이제 인도의 아소카 왕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도에도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많은 이복 형제가 치열한 권력 투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소카 왕의 부왕도 부궁이 많아서 아소카 왕까지 포함해서 10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로 아소카 왕이 후계자가 되어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소카 왕은 왕이 된 후 직접적인 경쟁자였던
수사마와 그 일가를 죽이는 것은 당연했지만 차츰 범위가 넓어져서 의심스러운 이복 형제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왕실은 바야흐로 잔혹사로 뒤덮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전문적인 킬러까지 고용해서 결국 승려가 된 아소카의 친동생 한 명을 제외하고 99명의 형제, 그러니까 공주까지도 모두 죽였으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으나 당시로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인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네스 기록이 될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소카 왕이 크게 뉘우치고 불교에 귀의하여 불교를 세계 종교로 키운 것은 부처님과의 큰 인연이었을 것입니다.